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지만 뛰어난 개발자보다는 뛰어난 어떤 리더, 뛰어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같은 것이 저의 길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세상이 바뀌고 고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무한한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아까 CTO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가서 했던 것이 단순히 개발하고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일할 수 있지? 기왕 일하는 거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지 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은 김윤혁이고요. 지금은 강남원이라는 서비스 만들고 있는 힐링페이퍼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번째 멤버로 들어가서 지금 거의 9년째 일을 하고 있고, 완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매년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고생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어서 CTO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제품 전체 팀을 리딩하다가 현재는 조직 문화와 이제 새로운 B2B 사업 쪽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라는 어떤 미션으로 일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의료 서비스에도 여러 영역이 있지만 이제 미용 의료 서비스가 기존의 어떤 의료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형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병원, 어떤 의사, 어떤 시술이 나한테 정말 맞는지, 가격은 적절한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치료받거나 암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 고민되고 고객 입장에서 정보가 주어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시장이 그렇게 이제 선진화되지 못했던 거를 초기 이제 창업했던 멤버들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더 소비자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서비스가 이제 강남원이라는 서비스고요. 어떤 병원들이 어떤 시술들을 하고 있고 그 시술들은 가격적으로 적정한지, 나한테 꼭 필요한지, 어떤 의사가 얼마나 많은 수술들을 해봤으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앱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람들이 좋은 병원과 좋은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써봤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미용의료라는 곳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만드는 거니까 저도 고객이 돼서 써봐야 되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시술들이 고객 맞춤형으로 존재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막 성형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좀 안 좋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신의 외모를 조금만 변화시킨 다음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진짜 심하게 있었거든요. 서비스를 알게 되고 보톡스라는 시술을 알게 돼서 주사를 한 5만 원 정도 주고 한번 맞았더니 그 주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나한테 맞게 사용하면 되게 좋을 수 있는 건데, 좀 과한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 메이킹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좀 터부시하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시장에 와서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반대로 되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삼성 SDS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팀 어떤 상무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너는 내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되게 빠르게 그려내고 실행하는 부분의 역량, 이런 것이 되게 뛰어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 한 10년 일한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는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야 되지, 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뛰어난 개발자보다는 뛰어난 어떤 리더, 뛰어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같은 것이 저의 길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2016년 초에 이 회사에 들어올 때도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지만 제가 모르는 걸 공부를 하고 밀려있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처리하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스타트업 씬 안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지식을 좀 알 수 있게 되고, 한 3년이 지나갈 때쯤부터 저희 조직이 좀 커지면서 개발자들의 리더 혹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디자이너랑 뭐 기획자들 포함된 거기에 리더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제가 제품 총괄이라는 역할을 또 하게 됐고요. 그렇게 어떤 개발과 제품의 리더 역할을 처음 들어온 지 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무언가 만들어가는 것들에서 어떤 역량과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이제 일에서뿐만 아니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에서 늘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동아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목적과 욕심이 있어서 동아리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즐거운 경험과 의미를 찾아야지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아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 관계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이 동아리에서 쓰는 시간이 나중에 좋은 사람들이 인연으로 남아서 의미가 되든 혹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재미있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동아리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화도 내고 지각하면 화내고 뭐 안 나온다고 막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제가 그들한테 어떤 리액션을 하고 그들을 무섭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유를 찾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여기를 다니고 싶은 이유, 정말 좋은 동료들과 함께 상호작용한다고 느껴서 또 이 조직에 있으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 성장하는 회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가면서 쾌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각자 다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전 조직에 있었을 때 좋은 점도 엄청 많았지만 아쉬웠던 것이 바로 옆 팀에 있는 사람과도 교류할 시간이 없고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르게 되고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팀 이기주의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서로 잘 알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직이 커지면 뭐 개발자, 뭐 디자이너, 마케팅,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모르기 쉬우니까 그 전부터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엄청 워킹을 잘 해가지고 지금 저희 조직은 150명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계속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계속 추구하는 게 나 혼자서 어떤 뭐 성공을 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만드는 것보단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였고 그래서 조직에 아까 CTO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가서 했던 것이 단순히 개발하고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일할 수 있지? 기왕 일하는 거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지 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은 CTO를 하다가 갑자기 웬 조직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5년 동안 제가 했던 것들은 계속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일들이어서 조직 내부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정말 한 5년, 10년 또 전 단기라고 생각하는데 단기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이 회사가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다 이룬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직 문화 같은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전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어떤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대표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0년이 넘는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대표도 이 일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더 발전시키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멈출 생각이 없다 라는 게 이제 저희 대표 생각인데 뭐 대표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선에 가까워지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 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계속해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더 강해질 수 있는 회사, 세상이 바뀌고 고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무한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조직 문화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엄청 고민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귀납적으로 봤더니 사람들의 시야에서는 제가 엄청 워커홀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워커홀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홀릭이라는 말이 뭐 알코올릭처럼 뭔가 안 좋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하고 재밌어서 하고 일에 중독이 될 정도로 너무 하다가 삶 자체가 피폐해지거나 나빠질 때만 워커홀릭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이 제 삶의 엄청 중요한 어떤 근간 중에 하나고 뭐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나 아이처럼 가족이 되게 중요한 근간인 것처럼 제 삶의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잘 해내고 거기서 성장하고 성과를 얻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순간은 매번 매 순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도 엄청 힘들고요. 전 재미랑 어떤 고통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편하고 좋고 자주 행복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때로는 엄청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내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전 재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도 아까 이 순간도 힘들다고 한 것이 계속 저희는 어떤 챌린지에 도달하는 것 같고요. 그런 챌린지를 맞이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걸 이겨내고 더 강해지고 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더 어려운 과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똑같은 문제만 풀면 그거는 저한테는 쉬운 일이 되지만 재미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거를 바라는 사람은 저처럼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기서 뭔가 찾아내려는 사람들 중에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도전하면서 또 고통을 겪어내고 다시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일이 주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워커스 하이란 팀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로서 일을 할 때는 개발자분들이면 되게 공감하시겠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다가 어느 날 딱 성공해서 내가 어떤 코드를 딱 실행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는 그 모먼트가 엄청난 쾌감인데 그런 거 하고 나면은 막 새벽 3시, 4시가 됐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이제 러너스 하이와 비슷한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팀의 리더가 되고 더 큰 팀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함께 일하는 어떤 그 즐거움과 쾌감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축구팀을 리딩했을 때도 그 축구팀이 저희가 서로 패스가 잘 되고 손발이 더 잘 맞아 떨어지면서 더 좋은 팀과 강한 팀이 돼가지고 원래 못 이기던 팀한테 이겼을 때 그런 경험처럼 지금 조직에서도 혼자 낼 수 있는 임팩트가 10이라면 10명이 모여서 낼 수 있는 임팩트는 100이 아니라 1000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전을 잘 제시해서 그분들이 그 비전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느껴서 열심히 일에 몰입하거나 어떤 좋은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조직에선 이 정도로 서로에게 솔직하고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피드백하고 회고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편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좋은 조직이 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럴 때 저는 엄청 큰 쾌감을 느끼고 그게 지금의 저의 워커스 하이의 모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안티프레자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나심 탈레프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프레자일함이 쉽게 깨지는 이라는 뜻이라면 안티프레자일은 안 깨진다는 뜻이 아니라 깨질수록 더 강해지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절대 깨지지 않는 유리 같은 거 만드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깨졌을 때 어떻게 보충하고 보완해서 더 강해지게 만들 수 있지 인 것 같고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랬듯이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겪어냈을 때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갈 수 있지? 같은 요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책에서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나왔었는데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나뭇가지가 절대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날아올 수 있는 자기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날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속 배워나가고 경험해 나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